천금 같은 국민 여러분, 훌륭하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두관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정직 정치 안 하면 절대 정치 못할 때가 올 겁니다. 이제 보세요. 앞으로 시대는 정직 정치 안 하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낼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거짓말이나 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정치, 국민들이 한 달도 안 돼서 발로 차볼 겁니다. 이제는 투명한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눈 감고 아웅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정직 정치로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미래 식량 위기를 유실수로 해결해야 한다. 미래 식량 위기를 무엇으로? 과일나무, 유실수를 심어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배출로 경험해 보지 못한 기후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반대로 또 어떤 적에는 가뭄과 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홍수가 세상에 노아 홍수 40일밖에 아닌데 2달 동안 넘게 홍수가 중국을 뒤덮으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저 피해는 제가 볼 때는 1000조가 넘다, 1000조 넘다고 봅니다. 공산사회는 통제사회니까 어떻게 하니 아무쪼록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못 밝혀서 그렇지 1000조가 넘다고, 1000조. 1000조입니다, 1000조. 이 시대는 전에 없었던 이변적인 기후변화가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 2기가 식량 2기하고 직결됐다는 거예요. 식량이 직결되어 있어요. 기후 2기가 식량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더욱이 코로나로 농산물의 수출기를 제한하자 식량 위기가 이제 식량 안보로 돌변하고 또 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세계 3위인 쌀 수출국인 베트남의 수출 물량을 40%가량 줄였어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베트남 쌀 수출 금지가 이어질 경우에 세계 쌀 공급량이 10에서 15% 줄 수 있다. 이런 무서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방송에서. 캄보디아 또한 2020년 5월 달 초부터 쌀 수출을 전면 중단했고, 최대 밀 생산국인 러시아는 2020년 3월 열흘간 밀 수출을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태국은 계란 수요가 3배 급증하자 계란 수출을 중단했어요. 중단해버리면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려요. 이걸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쌀 수출 안 해보세요. 쌀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무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 외에도 알제리, 카자흐스탄, 필리핀, 미얀마, 북마케도니아 등도 일부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대해서 특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수출 봉쇄 정책이 식량 위기의 불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프리카 같은 빈민국가는 식량 위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상기후 현상으로 작물 재배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논밭은 다 지역이 낮고, 그런데 일반 작물은 비가 많이 오면 싹 쓸려가서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높은 이런 참 지역에 두둑을 쳐가지고 논을 만든 그런 것도 비 많이 오면 싹 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농산물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량 위기에 지금 인류는, 사실은 전문가들은 절절절절 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밥 3끼 먹고 사니까 그냥 뭐 항상 있을 것이다. 아니라니까. 옛날에 저 어릴 때요, 저는 저 전남 여수에서 배 타고 그 당시에는 2시간 갔던 낭도란 곳인데요, 우리 동네는 논이 없어서요, 밭이 많으니까 겨울철에는 고구마만 많이 먹어서 고구마. 저는 그래서 고구마 하도 어릴 때 많이 먹어갖고 그냥 진절만 합니다. 우리 부인은 고구마를 좋아하는데 저는 고구마를 그냥 실어서, 그래 둘이 가끔 그냥 나는 밥을 하고 부인은 고구마 삶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구마 안 먹었던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는 겨울에 두지라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그냥 반을 딱 나눠서 쟁여놓고, 고구마 아침에도 고구마, 점심 때도 고구마, 그럴 때 있었어요. 또 저녁에는 또 고구마 삶아갖고 딱 놔두면 옛날에 쏙 들어가버려. 그냥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그냥 아주 고구마에 단물이 쫙 밑에 나 있고요. 옛날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미래의 식량 위기의 해결책 어떻게 할까요? 미래의 식량 위기의 문제점, 대응책을 어떻게 할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임시 방편으로 해결할 일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일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해결할 일도 아니에요. 기후변화는 식량 위기의 시한폭탄과 같은 것으로 유엔 식량기구 수석 경제학자인 막시모 토레로라는 박사는 네처지에 기고하기를, 식량 없이 팬데믹, 즉 세계적으로 퍼진 유행병의 출구는 없다. 그러니까 식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행병도 이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세계가. 그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위기가 식량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 막시모 토레로 박사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식량 위기의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미래 식량 위기의 대비책, 탈출구,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요즘 여러분 시장 가보세요. 얼마나 시금치 한 단에 옛날에 500원 했던 거 5천, 4천, 800원 하더라고.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것이. 지금 여러분 쌀 한 가마에 뭐 3만 원다. 잘못해 보세요. 한 가마에 100만 원 갈 때가 있어요. 100만 원 갈 때가 있어요. 식량 위기를 우습게 알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미래의 식량 위기, 저는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인데 장기적인 방법으로 유실수 심기 운동하라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방법으로 유실수를 심기 운동을 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목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집에 살구나무가 2개 있었는데요. 그 살구나무 때문에 해년마다 살구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살구. 기가 막힙니다. 그냥 노랗게 익을 때 흔들흔들 해버리면 그냥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러면 밑사가 옷을 딱 깔아놓고, 왜냐? 너무 높은 데로 못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살구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아침 식사를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당근 플러스 토마토 플러스 사과 플러스 그다음 귤 있을 때는 귤도 넣어서 올리브 오일을 쳐서 먹었는데 그것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부인도 좋아하고 뱃속도 편고 변비도 해소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방송을 한번 시연해 보일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정치 방송하지만은 앞으로는 건강 방송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앞으로 초점을 둬서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국민, 이게 저의 캐치프로입니다. 정직한 정치,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국민입니다. 앞으로 식습관은 육식을 줄이고 식물 즉 유실수를 좀 바꿔야 돼요. 앞으로 식습관은 육고기를 좀 줄이고 과일로 바꿔야 됩니다. 원래 인류는 유실수를 먹고 살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실수를 먹고 에덴 동에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후 변동이 있게 되니까 육식을 허용한 겁니다. 허용. 그러니까 육식은 허용해서 좋았는데 건강을 유지한 좋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명이 이제 짧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사한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노아가 600살 때 홍수 났거든요. 몇 살 때? 600살 때. 그때는 보통 600살, 969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제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기후 변동도 있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모세 때는 몇 살인 줄 아세요? 강건하면 80이요. 그런 거 보니까 그 당시 약 80살이 우리나라가 지금 약 80살이 평균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까지 장수할 때는 유실수를 먹었는데 육식을 먹고 나서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미래 식량위기는 유실수 심기 운동을 해결해야 돼요. 저의 고향은 여수 밑에 아까 낭도라 안 그랬습니까? 낭도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연료교 공사로 멋지게 났습니다. 멋지게. 제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만 엊그제 갔다 와봤으면 어머니 산소에. 그래서 그때는 배 타고 옛날에 갔는데 지금은 자가용으로 갔습니다. 자가용으로. 그런데요, 좋은 옥탑들이 다 묵혀있고 그 당시에 논이 딱 몇 개 있는데 그 논도 다 묵혀있더라고요. 여수 근방에는 기후 조건이 무화과 같은 건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한마디로 말해서 몇 조 들여서 그렇게 많이 국책 사업을 해놓고 활용을 안 하고 정권만 바꿔주면 그냥 애물단지로 이런 정치를 썩어빠진 정치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앞 정권에 잘한 것은 내가 계승할 수 있도록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야 이놈의 이 정치가 돼가지고 그 앞 정권을 조금 두드리면 자기들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차별화 두기 위해서 그냥 더 그냥 발로 밟은 거야. 이명박 대통령도 4대강 관리를 좀 했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잘 좀 이었으면 좋을 텐데 비리 찬이라고 정신이 없어 그냥. 같은 그 당시에 참 우익이라 그랬죠. 참 우측 사람들.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왜 그랬느냐? 대통령 옛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에서 먼저 선택할 때에 지나치게 싸운 거야.
그것이 앙심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이어지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공천 학살 안 시켜야 되는데 장로님이 돼갖고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것이. 그래가지고 이 모 국회의원 그 지역구 떨어졌잖아. 떨어져. 이 방 뭔가 모르겠네. 그런 짓거리에 정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무화과 나무를 거기다 1억 그루만 심어 놓으면 1년에 무화과 축제로 별천지가 될 거야. 별천지. 별천지. 무화과는 아무렇게나 꺾어서 심으면 되니까 순식간에 수만 그루 묘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빵도 만들고 무화과 떡, 무화과 잼, 무화과 과자 각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각가지로. 또 무화과는요 잎이 아주 약용이에요. 약용. 무화과 잎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뽕나무에서 하게 뽕나무. 그래서 그거 1억 그루만 심어놓으면 순천 박람회 이상으로 수입이 오르고 될 겁니다. 저는 고난당할 때에 큰아들 따라서 강원도 화천에서 4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DMZ 작전과장이었어요. 작전과장. 근데 또 누구 봐도 빽이 없으니까 제일 많이 했어요. 그 가서 또 한 번 또 하고 또 하고 또 들어가고. 그런데 그 하천에 가서 산천어 축제를 하는데 세상에 산천어가 하천에 없어요 원래. 근데 이제 빨리 얼 수 있는 계곡은 좀 있어서 산천어는 딴 데서 키워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근데 100만 명 이상이 와요. 그러니까요 산천어 축제로 화천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약 100억에서 제가 볼 때 약 300억까지도 벌 때가 있어요. 300억.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관광도 이제는 볼거리에서 먹을거리로 같이 이제 플러스해야 돼요. 관광도 스쳐가는 관광에서 이제 즐기는 관광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누가 되든지 유실수 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장려해서 지역에 맞은 유실수 단지를 대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국민 건강에도 크게 유익되고 미래 식량 위기 대처에도 큰 몫을 할 겁니다. 남부지방에는 한마디로 말 대추는 잘 안 돼요. 대추는 또 위에 지방이 잘 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자 그러면 과수원한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과수원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준 공무원으로 강사를 써서 1년에 강사비가 한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이제 가수원에 키운 것은 수출을 많이 하고 국내에서 많은 식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리났던 4대강 참 천변 정리했던 그 유역 또 지금 각 도시마다 천변이 있습니다. 천변, 대전 천변, 청주 천변, 저 순천도 여러분 박람회 옆에 천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천변에 유실수를 딱 세워 놓으면 기가 막힐 겁니다. 기가 막히다고요. 그래서 유실수를 10억 그루 이상만 심어 놓으면 세계를 불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삼천리 궁수강상 별천지가 될 겁니다. 유실수는 일반 농사보다 지키가 편고 손이 적게 가고 짜투리 땅도 이용할 수가 있고 유유지 땅도 이용할 수가 있고 나대지 땅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거름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되고 국민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겁니다.
더욱이 유실수 심기는 고용 창출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넣으실 겁니다. 털을 파는 굴착기 만대, 굴착기 기사 만대, 가꾸는 사람 10만 명, 걸음 준비팀 10만 명, 마케팅 팀 7천 명, 개발팀 7천 명, 계속 관리자 70만 명, 100만 명의 소유를 썼어요. 100만 명. 노인 되신 분들 저 종로 3가에서 앉아있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서울 근교도 한강 주변으로 유실수가 그냥 주렁주렁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든지 땀 걸 수 있도록. 제가 괴산 군사학교 우리 아들이 교관이었었는데, 교수였었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 길거리에 대추나무 하나 있는데 그 대추가 훈련받은 우리 참 앞으로 소위 인간한 사람들이죠. 길선에 목을 좀 축여주더라고요. 대추 한 나무가 길가에 커 있는데 가다가 하나 딱 따고 가다 하나 딱 따고 아 그렇구나. 아니 언덕바지 길거리에 그 대추나무만 한 500그루 심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실수 신고 운동으로 식량 대비도 하고 삼천리 금수 강산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삼천리 밤도 금수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밤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밤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구호한 몇 점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미래 식량위기를 유실수로 해결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 하나 되자! 뭉치자! 일어서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